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릴레이 성범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정당이 있었을까요? 포르노 배우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도 되고, 뭐 또 최고 정치 지도자가 뭐 그런 비슷한 배우들하고 뭐 결혼도 하고,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대경실색을 했었지요. 어떻게 터졌다 하면 민주당이고, 또 그것도 뭐 어지간해야죠. 어지간해야죠. 다 징역을 몇 년씩 살아도 부족한 그런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성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현직에서 박탈되는 건 물론이고 교도소에서 다 이 감옥살을 해야 될 만큼. 그런데 지금 올해 2022년에 들어와서 벌써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박완주 여성 보좌관 어찌어찌, 최강욱 짤짤이 사건, 김원희 전남 목포 지역구 거기 뭐 보좌관이 여직원 성폭행 했지 않습니까? 강간.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염치를 아는 정당 같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라면 벌써 공중분해돼가지고 해체됐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불과 몇 년 사이에 6차례나 국민들이 대경실색할 만한 그런 성추문이 마치 릴레이 게임을 하듯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그 관련자들, 이 사람들도 다 엄한 단죄를 받아야 되지만 이 조직 자체가 병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겁니다. 사건 자체도 심각하지만 이 병들은 조직은 그 사건의 뒤처리를 할 때도 심각합니다. 그냥 모든 정당 조직원들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의원 면직 사퇴서를 조작을 하고, 박완주 의원이 이번에 여성 보좌관들은 사표를 국회 사무처에 내거든요. 그걸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리 서명.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보의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운동 조직을 적으로부터 보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내부에서 성폭력과 같은 몹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를 조직 밖에서 알려선 안 된다는 논리가 팽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조직 보위론. 조직이 먼저다. 여성 인권 조용히 못해! 이런 거죠. 윽박 지르고 그 가해자하고 둘이서 어찌어찌, 남들 안 보는 데 가서 둘이서 어떻게 협상해가지고 둘이서 좀 해결해봐. 그런 겁니다. 지난 2008년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때 대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배 중이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 사람이 전교조의 소개로 전교조 조합원 여성 교사의 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락책을 맡았던 민주노총 간부가 바로 전교조 소속 그 여성 교사를 덮치려고 했던 겁니다. 성폭행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여교사가 항의를 하자 이 민노총이 이렇게 한 겁니다. 전교조나 민주노총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나 보수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이를 빌미로 탄압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려 할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 언론은 조중동을 말하는 거죠. 조중동이 알면 큰일 난다. 대서특별해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여성 피해자 좀 입 닫고 있어라. 전교조는 10년이 지난 2018년 3월에야 성명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박완주 사건, 이것도 민주당은 딱 하루 사죄를 한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완전히 태도가 180도 돌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준석도 성상납 의혹이 있잖아. 물귀신 작전. 나 혼자만 죽을 수 없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궁극적으로. 참. 또 하나는 그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성운동을 평생을 해왔다는 여성운동의 대목격에 해당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침묵. 일제히 침묵. 아닥. 참 진기한 풍경이죠. 만약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게 발생했으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들, 그쪽 진영에 속한 여성들 아마 벌떼처럼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당 박완주 의원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조용. 최강욱 의원이 뭐 짤짤이 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밝혀졌어도 조용. 전남북포 김원희 의원 보좌관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자 왜 이것을 밖으로 알렸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이런 약자를 위한 이의 신청권을 없애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이 칼럼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이 법안을 공포하고 떠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공포한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알고나 있었을까요? 약자가 마치 자신들의 친구인처럼 굴르다가 막상 자기 쪽 진영에서 일이 벌어지면 나 몰라라. 조직 보유가 먼저다. 그러는 겁니다. 민주당의 성범죄, 패당을 걱정할 사태다. 패당. 이현정 논설위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패당을 걱정해라.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서 박완주 의원을 제명을 했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도 하겠다 이러고는 있는데 박완주 아니야 아닌 것은 아닌 것이야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며칠 동안은 사나흘 동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그러다가 딱 손들고 이제 아니야 아닌 것은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주당 내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박완주 의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티면은 내가 다시 살아날 길이 있겠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이 일도 어떻게 물타기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겠군. 나 혼자 죽을 수는 없겠군. 일단 부인 아니야. 그러면 박완주 의원한테 피해를 받은 그 피해 여성 2차 가해를 당하는 겁니다. 박완주 의원이 아니야 아닌 것은 아니야 이럴 때 그러면 피해 여성 그 당에다가 신고를 한 피해 여성은 거짓말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성폭행 사죄는 딱 하루만 했고 바로 역공이 들어갔죠. 누구를 걸어서? 이준석을 걸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그 속내가 복잡할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크게 사죄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6월 1일 선거에서 박안주 프레임에 그냥 딱 묶여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성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사과하지 마라! 이렇게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그 경향신문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때부터 다 땜질 처방을 해왔다. 땜질 처방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남성 중심의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좌파 진영이 선거에서 질 때 스스로를 패족이라고 그렇게 반성 분위기를 자아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정도 성추문이 계속돼 왔다 하면 그것은 패족 정도가 아니라 패당, 정당 문 닫아야 될 정도다 라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